104페이지 104페이지 할 차례죠. 105페이지 원칙소 몇 번이에요? 2번 할 차례입니다. 네. 늦게 와가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이 오늘따라 보이차가 맛있네. 날씨가 이래서. 네, 대구는 비 옵니다, 지금. 예. 거기에 그 104페이지 경문 한번 읽고 원칙소를 또 보도록 하죠. 104페이지. 예, 만일 모든 행상을 버리지 못한 자라면, 예, 모든 행상이라고 하는 주관, 객관을 얘기죠. 모습, 모양의 결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이 진리를 본 자도 모든 상의 결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추종의 결박도 당연히 벗어나지 못한다. 벗지 못한다. 거기에 이제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그게 주 2번이 이제 원칙소 2번입니다. 그게요. 그 다음에 두 결박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진리를 본 자라도 당연히 위없는 방편과 안온한 열반을 얻지 못할 것이며, 혹은 안욕 따라 삼박삼보리도 당연히 정덕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요거는 결론적인 얘기인데, 성의적인 모습과 제의 모습이 다르다면 속바에서 못 벗어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원칙소 2를 보십시오. 상의 결박을 끊지 못하는 과실이다. 이른바 환과 같은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마음과 심소가 반영하는 상에서 자제하지 못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상분을 상의 결박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이게 상의 결박이라고 하는 게 상분을 얘기하네요. 자, 여기에 이제 상의 결박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상분의 상을 얘기합니다. 이게 상분의 상이라는 보통 상하고 좀 달라요. 자, 상분하는 거는요, 이게 이제 모양의 부분이거든요. 모양의 부분. 모양 부분이니까 이거는 객관을 얘기합니다. 객관을 얘기하는데, 이때 상분은 우리 식을 이야기하면 마음을 얘기할 때 하나는 이제 견분으로 보고 하나는 상분으로 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섭대승론에 보면은 이 좀 쉬운 자네요. 이 견분을 견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견식. 상분을 상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이 항상 주관과 객관은 하나가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분이라고 하는 건 실제 우리 바깥에 있는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런 대상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찰나찰 매 순간 바뀌기 때문에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는데, 모양 없는 이 세계를, 변하는 세계를 마음이 그걸 딱 붙들어가지고 고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화시켜가지고 형상화시켜서 우리가 다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상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파장의 세계가 눈을 통해 들어올 때 우리 두뇌, 뇌과학에서 말하자면은 이것을 모양의 색깔로 그 파장을 전염시켜서 다시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마음이 본다는 얘기예요. 뇌과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보이는 이 세계도 모양과 색깔로 보인다면은 전부 다 마음이 바깥으로 투영돼서 나타나는 세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세계가 마치 진짜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면은 그것이 상의 결박이라고 쓰는 거예요. 딱 묶였다. 꼼짝없이.
여기서 그래 상의 결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성의제의 모습은요, 공이거든요. 재행의 모습은 이 모양이 있는 건데 이게 둘 다 다르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재행의 모습들이 실제 존재한다고 실제한다고 오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성의제와 재행이 다르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야신경에 보면요 이런 게 있죠. 비슷한 게 색적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는 말이 있죠. 요 때문에 시색이란 말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이게 이제,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이, 색적 시공할 때는 이게 형상이 바로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공이라 하는 건 색이다, 이러는데, 요걸 풀이해보면요. 공적시색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공성에 의해서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자면. 공성이 바로 색의 본성이에요. 얘기하죠. 본성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공성에 의해서 모든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진 이 형상이라 하는 건 알고 보면 그 본질이 실제하지 않는다. 어떤 이 형상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실제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공과 색은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의라 하는 건, 성의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행이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말하면 재행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거는 색을 얘기한다고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둘 관계 다르다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틀렸다는 얘기죠. 얘기야. 성의제 없는 재행이 없고 재행이 없는 성의제가 없습니다. 이 둘 관계는 같다고 해도 틀렸고 다르다고 해도 틀린 관계예요. 색적시험, 공적시에는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상이라고 따로 뭘 내세워가지고 그것이 있다고 보면은 결박을 당한다. 이 얘기는 그런. 자, 원칙소 3. 당연히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문제. 그치고 무거운 결박을 끊지 못하는 과신은 허물이란 말이죠. 허물이니 이른바 상의 결박에 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치고 무거운 결박도 끊지 못한다는 것이다. 상분의 선응이 결박하는 모든 미혹을 그치고 무거운 결박이라고 하는데 그 행상이 그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 그친다는 이야기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 청전도론에 보면요. 어떤 게 거칠다고 하는가 하는 얘기가 나와요. 거칠다, 부드럽다, 미시하다 이런 건 감각이에요. 감각. 감각인데 감각에도 세 종류가 있어요. 크게는 이제 잘 알다시피 고, 락, 사가 있죠. 그럼 고 하는 거는 이게는 이제 괴로움이죠. 낙은 즐거움이고, 요거 사락하는 거는 무덤덤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운 느낌은 안 좋은 느낌이고, 즐거운 느낌은 좋은 느낌이고, 요거 버릴 사자는 즐거움도 아니고 괴롭지 않고 무덤덤하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가장 거친 감각은 무엇일까요? 거치게 느끼시는 감각이 무엇일까요? 괴로운 느낌이 가장 거칠고 즐거운 거는 부드러운 거예요. 여기 무덤덤한 거는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미시한 겁니다. 얘기한 감각이.
그래 여러분 수행을 할 때 이렇게 앉아서 수행을 할 때 몸이 거친 감각이라든가 이를 자비수관 하면 자비손이 두텁고 거칠게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은 손이라 하는 건 주고받고 하는 건데 얘기하자면 그렇잖아요. 물건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내가 이미지를 만든 손이 거칠다 한다면 대인관계가 부드럽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거칠다 하는 번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달리는 뭐가 있다는 거죠. 괴로운 게 있다는 겁니다. 청전도론의 근거에서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몸 관찰을 할 때 몸이 거칠다 이러면은 아 내가 번뇌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칠다 거치고 무겁다 하는 건 결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번뇌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행을 할 때 벌써 그래서 몸이 형상이 부드럽고 점점 형상이 사라지고 없어져 간다 하는 거는 그만큼 번뇌 힘이 약화돼 가지고 미시해져 가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사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사하락 하는 게 이게 이제 평정하는 건 평정심화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락사는 하지만 이 사가 뭔가 하면은, 자비희사 할 때 사자가 들어갑니다. 평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초선, 이선, 삼선, 사선에 가면 사가 나옵니다. 벌써.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놈은 또 무지를 일으키는 바탕이 되기도 해요. 조심해야 돼. 그리고 여기 이제 거칠고 무거운 결박이라 하는 건 추중의 결박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추중의 결박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잠재되어 있는 종자를 얘기합니다. 유루 종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잠재되어 있는 이 유루 종자는 씨앗인데 요즘만 정보죠. 컴퓨터 키보드를 탁 치면은 정보가 싹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정보가 하드디스크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걸 키보드 치니까 탁 올라오듯이 우리도 보고 돕고 했다면 그런 정보가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저장되어 있다가 언제든지 이놈이 자기를 구속을 하는 겁니다. 저장되어 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놈이 내 몸과 마음을 다 구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중의 결박이라 얘기하는 거죠. 그 추중의 결박은 뭐와 관리는가 하면은 이 상분의 결박과 관리는 겁니다. 바깥에 뭐가 내 스스로 존재하고 그것이 실체가 있고 분리되어 있는 무엇으로 생각할 때 그게 상분인데 거기에 딱 붙들려 있다면은 언제든지 추중의 결박이 그걸 매개해서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묶는 겁니다. 얘기하자. 그게 잠재적 성향이라 하는 거죠. 쉽게 말해. 이 잠재적 성향이라 하는 게 사람을 이게 힘들게 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말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말이 그렇게 안 나오고 엉뚱한 말을 자기 탁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내 작심애가 이렇게 말해야지 하는데 막상 이야기할 때는 엉뚱한 얘기를 탁 해도 자신은 모르게. 이거는 잠재적 성향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사잖아요. 얘기하자면. 이게 혀가 잘못 돌았다고 그런 이야기 하던가 뭐 그런 얘기 있다는 나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여기에 상분에서 능히 결박하는 모든 혹은 미혹은 거칠고 무거운 결박이라 하는데 그 행상이 거칠기 때문이다. 거칠고 무거운 결박이 두 가지가 있다. 즉 첫째는 육식 중에 혹은 거칠고 무거운 것이라 한다니 육식하는 거는 저기 고기 육과 육식이 아니에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을 육식이라고 6가지 식. 중은 미혹을 거칠고 무거운 것이라 한다니 그 뜻은 위에서 말한 것 같다.
둘째는 번뇌와 소지 이장의 세력이 유의 오온 등 법으로 하여금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치고 무거운 결박이라 한다. 여기서 말한 것은 앞의 것이요 뒤의 것이 아니다. 앞의 것은 결국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의 미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지장과 번뇌장의 이 세력이 잠재되어 있는 세력,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거의 무겁고 거친 결과는 아니고 감각으로 5개 감각과 의식의 미혹. 근데 이때 미혹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마음이 가거나 미래 왔다 갔다 하면 미혹이고, 그건 현재 시기에 있지 못한 거죠. 가거나 미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연기라든지 공성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무아 이치를 모르는 걸 미혹이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미혹에 의해서 저지러지는 게 이제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미혹은 되게 어리석음에 해당하는데, 성을 낸다든지 욕심을 부르는 건 잘 드러나요. 그런데 어리석음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이제 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 이런 게 대표적인 거예요. 파리채로 파리를 막 때려잡는 것, 바퀴벌레를 막 이렇게 약으로 죽이는 것, 이런 것들은 보통 위생을 위해 가지고 죽여야 된다 하지만은 생명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미혹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 것들이 안 된 이야기지만은, 그래서 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이는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이 무지를 알 수가 있다. 뭐에 대한 무지? 관계성에 대한 무지죠. 연기에 대한 무지, 관계라고 합니다. 개체로서 존재하는 게 없다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다 함께 사는 거예요. 어느 그 외대 교수로 있는 송미지 교수인가, 그 교수는 바퀴벌레가 많으니까 그렇게 했대. 반야신경을 열심히 외웁니다. 이게 살 곳이 아니니까 당신들 먹을 거 좀 나한테 갔으면 좋겠다고 열심히 반야신경을 했더니 그만 싹 사라지고 없더라고.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말 못하는 민물이라 하지만은 알아듣습니다. 얘기하자면. 걔도 저는 잡아 먹어야 되겠다, 이랬다 하면, 그 다음에는 어느새 그 걔가 사라져버려 없다 그러잖아. 마찬가지. 106페이지로 넘어옵니다. 경문 26번이에요. 승희제의 모습과 재행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것은 이치 맞지 않다. 다각하는 것도 이치 안 맞는데, 다르지 않다, 같다고 해도 이치 안 맞다. 선청정해요. 지금의 그 모든 이생들은, 성문의 영각들 이생이라 그래요. 다 이미 진리를 보지 못하였고, 모든 이생들이 이미 위없는 방편과 안온한 열반을 얻지 못하였도다. 또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도 정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가닥으로 승희제의 모습이 재행의 모습과 전혀 다름이 없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 만약 여기서 승희제의 모습이 모든 재행의 모습과 전혀 다름이 없다고 말한다면, 이 도리로 말미암아 모두가 이치와 같이 행하지 못하며 또한 바른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자, 그 이유가 이제 왜 그 승희의 모습과 재행의 모습이 다르지 않고 같다, 동일하다 이러면은 왜 이치하면 안 되는지 원칙 속을 안 봅니다. 도리를 따라 해석하여 그 같거나 다르다는 집착을 깨뜨린 것이다. 여기 두 단계가 있으는 처음에는 3가지가 없는 가시를 들어 그 같다는 집착을 깨뜨린 것이요. 뒤에 선청정경 이하는 5가지가 없는 과시를, 5가지 없는 허물을 잡아
그 다르다는 집착을 깨뜨리는 것이니 이 두 가지 의미는 위를 뒤집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세 가지 없는 과실을 든 글에 따로 두 가지가 있다. 즉 먼저 해석이요 뒤는 결론이니 이것은 곧 해석이다. 이 세 가지가 없는 과실을 해석함에 있어서 세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그 첫 번째 단계의 진리를 보지 못함을 해석한 것이니 그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요 이제 26번 경문의 내용은 결국 그 승의제의 모습과 재행 모습이 다르지 않다 하면은 이치에 안 맞다. 그럼 못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 허물 중에서 세 가지가 없는 허물이죠. 세 가지 없는 허물 중에서 첫 번째 진리를 보지 못하는 허물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7번째 경문 봅시다. 이건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죠. 거기에 그 승의제의 옆에 보면 승의제의 모습과 제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도 맞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르다 하는 것도 있지 안 맞다. 다르지 않다 하는 것도 있지 안 맞지만 전혀 별개의 것도 있지 안 맞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승의제라 하는 말을 한 번 더 말씀드릴까 모르시는 분 있을 건데 승의제라 하는 거는요 그냥 진리, 진제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이 승의제가 뭐고 재행이 뭔지 이걸 이제 분명히 좀 해야 돼요. 여기 승의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제를 얘기합니다. 다른 말 하면은. 그러면 요거는 재행은 속제를 얘기하는 거죠. 속제. 요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이 진제인 이 승의제는 말과 생각을 떠나 있습니다. 반대로 재행이라는 속제는 말과 생각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속의 진리, 속제는 세속의 진리를 말과 생각의 근간 진리를 얘기하자면 승의제는 말과 생각을 떠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둘 관계는 불이 다른 것도 아니고 불일 같은 것도 아니다. 이게 얘기하는 것이 여기 주제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왜 진제라고 얘기하는 승의제라고 했느냐 하면은 성은 이 수승한 지혜를 얘기합니다. 이 수승한 지혜로 뜻이라 하는 건 여기 있는 공을 얘기하는데 이 수승한 지혜로 공을 제대로 아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이 승의제라 하는 것은 바로 지혜에 의해서 공성이 드러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지혜는 주관이고 공성은 객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둘 사이는 주객이 없는 거죠. 그래 온전한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온전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다만 공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혜에 의해서 공성을 제대로 파악했을 때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여기서 얘기하면 그냥 승의제를 갖다가 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이라 얘기할 수 있고 이걸 또 보리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리. 이 보리라고 얘기하는 건 잘 알다시피 본이 깨달아지면 보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요 공은 요 공을 얘기하고 공의 뜻이 깨달음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승의제라 하는 말은 그냥 진리 그 자체 말과 생각을 떠나 있는 공성, 진여, 일심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재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속죄입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걸
같으냐 다르냐에 대해서 서로가 이렇게 얘기를 지금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고 아니 부처님이 아니고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승희생이 얘기하고 있죠. 이 진리, 이게 세속의 진리와 말을 생각하는 이 참 진리가 서로 같지도 않고 다르지 않다는 것을 계속 역설을 하는 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진리에 대해서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을 자기 억측에서 이것이다 해서는 안 되고, 삿된 견해에서 잘못 믿어서 이것이 진리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진리가 무엇이라 하는 것을 계속 가려내는 겁니다. 같고 다름을 얘기함으로써. 그런 게 이제 하나 측면이고. 또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이 속죄락하는 재행은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얘기합니다. 이 세계가 이 성의제락하는 진리와 무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같은 것도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같고 다름을 통해서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우리 여기서 살면서 그대로 진리를 깨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가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27번 수행문. 선청정이여 지금 성의제를 보지 않는 자는 모든 행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면서도 그러한 능히 제행의 모습을 버릴 수 있고, 성의제를 보지 못한 자가 모든 상의 결박에서 해탈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해탈을 할 수 있고, 성의제를 보지 못한 자가 주중 결박을 벗지 못하였지만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거기에 주 88번 밑에 한번 보면 성의제와 제행의 모습이 다르다면 성의제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제행의 모습을 보지 못하므로 제행의 모습을 제거할 수 없어 상에 속박된다 하는 거고요. 이런 뜻을 본다면 성의제를 보지 않는 자는 당연히 속박에서 벗어나고 깨달음을 얻는다. 성의제를 보지 않으면 제행의 모습도 없기 때문이다.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얘기하는 거는 알다시피 제행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제행의 모습을 제거하지 못한다면은 상의 속박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모양이 그 색깔은 이 세계의 속박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럼 왜 그는 성의제를 보았다 하더라도 제행의 모습을 못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얘기하자면은 성의제의 모습과 제행의 모습이 다르다 하는 거는 이치 안 맞다는 거죠. 앞에 같다 해도 틀렸지만 다르다 해도 안 맞다. 여기서 이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위없는 방편과 안온한 열반을 얻을 수 있고, 혹은 안욕따라 삼박삼부를 정덕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성의제의 모습과 제행의 모습이 한결같이 다른 모습이라고 한다면 도리에 맞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얘기하는 두 가지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있거든요. 두 가지 장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보통 두 가지 장애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번뇌장과 소지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 장애만 벗어나 버리면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당연히. 번뇌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각가지 잡생각, 이런 게 이제 번뇌의 장애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소지의 장애라고 얘기하는 거는 알바인 대상을 잘못 알고 있을 때의 장애입니다. 우리 알아야 할 대상들을 잘못 알고 있는 것, 이런 걸 소지의 장애라고 해요.
그래, 알아야 대상이 뭔가 몸도 있을 거고, 바깥 이런 보이는 이제 산나만수 우주도 있을 거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무하고 공이고 연기라 하는 사실을 알면은 소지의 장에서 벗어난 거고, 우리 알아야 할 대상이 내 밖에 따로 존재하고, 분리되어 있는 어떤 실체성으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소지의 장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기침을 왜 하는가 이거 감기 아닙니다. 이거 감기가 아니고 매년 이 겨울만 되면 이게 나타나는 증상인데, 제가 그 논문을 한 편 쓴다고 그 A4 용지로 20석장을 썼더니만, 논문을 한 편 썼더니만 이런 증상이 온 거예요. 사실 급하게 안 서두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 일찍 잡아가지고 급히 이제 그 날짜에 맞춘다고 한 2시까지 썼던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그랬는데 요 증상이 딱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 여기 뭔가 하면은 가슴이 열이 채워가지고 올라오는 증상이다 얘기하잖아. 그런데 이제 좀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감기약 먹는다 해가 낫는 건 아니, 감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다 봤죠? 넘어가고 28번은 갑니다. 자, 28번 경문이에요. 거기에 이제 옆에 보면 잡념의 모습과 공통의 모습에 의거하였으란다. 만일 승희제의 모습과 제의 모습이 다름이 없다, 똑같다면은 잡념 모습을 통해서 또는 공통의 모습을 통해서 이거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이에요. 자, 또 다시 선청정에 만약 승리제의 모습이 재행의 모습과 전혀 다름이 없다면 재행의 모습이 잡념의 모습에 떨어지는 것처럼 승리제의 모습도 이와 같이 잡념의 모습에 떨어질 것이다. 너무 명확하네요. 잡념하는 것은 습기를 잡자에 물들 염이에요. 물들어 있는 거죠. 이거는 잡념이라 하는 것은 번뇌를 얘기를 합니다. 번뇌를 얘기하는데, 자, 이 승희제의 모습하고 제의 모습이 똑같다. 같은 거라면은, 재행의 모습이 뭔가, 잡념에 떨어져 있는 거죠. 재행의 모습에 잡념에 떨어져 있다면은, 재행의 모습과 같은 승희제도 잡념에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승희제의 모습은 사실은요, 잡념이 없거든요. 자, 어떤 정도 없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반여신경에 보면은 색적시공, 공적시제, 색불이공, 공불이세, 수상행식, 역부여시, 제복공상,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희고공종이란 말을 쓰죠. 희고공종. 희고공종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이미설신이, 무색상 미척보, 전부 다 앞에 무자가 다 붙었어요. 요 중요한 거는 공 가운데에 뭐가 있느냐 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얘기하자. 분명히 이게 색 즉시 공 즉시 색이잖아요. 이게 색과 공은 같지만은 같은 동일한 것이지만 요 공이라 하는 공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깨달은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 어떤 것이냐, 깨쳐가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선 그 의식의 그 명료성과 투명성을 봐야 돼요. 의식만 남아있다면 그걸 관찰 대상 보면은 우리는 공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 공성에다 초점을 딱 맞추면은 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는 겁니다. 안가밖에 없는 걸 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공을 보고 있을 때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정이 와요. 선정 상태에서도 선정 상태에서 이제 이 선정을 의지해 가지고 다시 공을 분석하는 거예요. 살짝 분석해내는 겁니다. 여기에 잡념이라든지 공통의 모습을 가지고 성의지를 분석해내듯이 철저히 분석해 가면은 그 공에 대한 지각이 생깁니다. 이 공성에 대한 딱 이 직관하고 있는 거죠. 공을 지각합니다. 하는데 다른 거는 지각할 수 없어요. 세소의 모든 체험적인 사실, 경험적인 것, 감각, 지각, 이미지, 선악의 생각, 어떤 경험도 거기는 없고 공에 대한 지각만 있어요. 그런 상태에 공에 들어가면 깨달은 것입니다. 그걸 정지라고 해요. 들어가는 걸 갖다가 잘 알다시피 정입이라고 그러고 그 깨달음을 정지라고 그래요. 그래 저게 법성이 나오잖아요. 정지, 소지, 비여경이라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정지로 알 바이지 다른 경계가 아니다. 깨달음 경계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공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공은 제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공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우리가 색이라 하는 형상이라 하는 건 다만 간섭적으로 그냥 형상을 보는 것이지 실제는 공이거든요. 그래서 공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의제라 하는 것도 공이기 때문에 성의제에는 잡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재행이라 하는 건 우리 일상생활 이 사는 이 세계에는 물드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저게 뭐고 학교 선생님도 오염 많이 시켰죠? 애들 교육시키면 촌지 많이 안 갖다 줬어요? 그죠? 촌지 많이 갖다 줬죠? 그리고 또 혹시 뭐 관공서나 어디 뭐 군청이나 어디 가면은 뭐 일을 하려면은 배추파리를 뭐 좀 안 갖다 바쳤습니까? 그리고 또 누가 또 이 지위에 있으면 누가 청탁하러 뭐 안 가져옵니까? 그래 물이 드는 거예요. 그게 재행의 세계. 주관, 객관이 있는 세계예요. 근데 그런 세계가 진리와 똑같다면 진리도 그런 번뇌에 물이 들 것이다. 그렇지만 진리 자체는 물드는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잡념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성의제라 하는 게 어떻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선청정의 만일 성의의 모습과 재행의 모습과 한결같이 다르다면 응당 모든 행상을 성의제의 모습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의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궁극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실제가 아닙니다. 성의제가라는 게. 이거 빨리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재행을 떠나서 따로 그냥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떠나 따로 성의제란 진리가 존재한다 하면은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행상을 성의제의 모습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 그런 얘기. 그래 이 성의제라 하는 데서 포함하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죠. 성의제에서 벗어나는 이 주관 객관의 세계는 없습니다. 다 성의제에서 다 한지도 벗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같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다르지도 않아요. 안 벗어나니까. 그 원칙소 1번 보십시오. 원칙소 1번 이렇게 놨죠. 공상의 뜻을 취하여 그 다르다는 집착을 깨뜨린 것이다.
자, 공상 함께하는 모습이에요. 이른바 모든 법에는 다 두 가지 상이 있다. 첫째는 자체의 모습이 자상이니 물질은 질애로 성품을 잡고 질애라 하는 것은 이 바탕이나 걸림이 있다는 거죠. 그럼 물질은 이렇게 탁탁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형상은 질애로 성품을 삼고 식은 묘별하는 것이다. 식이라 하는 마음이죠. 마음은 대상을 분별하는 것이다. 분별해서 안다 이 말이죠. 그 식은 묘별하는 것이다 하는 것처럼 두루 하지 않기 때문에 자상이라 한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물질은 그 형상은 이게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걸리는 게 있다. 이게 그 자체 모습이에요. 식은 요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요별하는 거 요건 자기 모습이에요. 그럼 이게 마음이 물질에 두루하거나 물질이 이 마음에 두루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게 자상이에요. 그래서 두루하지 않기 때문에 자상이란다 이런 말이에요. 둘째는 공상이니 함께하는 모습이니 이른바 모든 법은 나라는 성품 등이 없다는 진여의 성의는 모든 법이 두루하기 때문에 공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보십시오. 사람만 무아가 아니에요. 요 찻잔도 무아고, 칠판도 무아고, 책상도 무아고, 건물도 무아고, 삼라만상 우주도 무아예요. 그래서 무아라는 하나로서 전부 다 관통하죠. 실제가 없다, 공성이라 하는 전부 다 관통하기 때문에 아무리 차별 세계를 하지만은 그 본질은 비어있는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 똑같은 모습을 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모습. 그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자, 이런 이야기예요. 재행이 있고, 승의제가 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잡념에 물이 딱 들 수가 있는. 여기 만일에 동일한 것이라면은 이 잡념이 이렇게 재행에 물을 들 수가 있다면은 승의도 동일하니까 이것도 물 들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동일하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재행과 승의제가 분리된 건 아니다 이게야. 왜 분리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죠. 하면 승의제가 공이잖아요. 그러면 재행도 본질이 공이에요. 그러면 공은 똑같은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똑같은 모습이에요. 같은 모습. 똑같은 모습을 여기서 뭔가 하면은 공상이라고 한 거예요. 자, 승의제 입장은 재행도 공이에요. 공 아닌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승의제의 비어있는 모습을 갖고 보면 재행도 승의제에서 못 벗어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지만은 잡념도 공이죠. 얘기하면. 그러니 승의제에 보면 잡념도 공한 거예요. 그런데 재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공이고 재행은 공이 아니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죠. 동일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일하다면 틀리다는 거죠. 만일 동일한다면 잡념이 재행이 물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승의제도 잡념을 물을 들일 수 있다. 동일을 한다면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지만은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재행이 승의제에서 벗어나 있는 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서.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다르다는 집착을 깨뜨리되 만약 승의제가 모든 행의 모습과 다르다면 응당 모든 행의 공통된 모습이 아니어야 한다. 저 모든 행과 한결같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통의 모습이 아니라야 하지만은 공통의 모습이죠. 다르다면. 그래서 이건 공통의 모습을 갖고 이 같다 하는 것을
깨뜨렸다 하는 얘기요. 자, 공통의 모습 나옵니다. 하지만 선청정이에요. 죽음에 있어서 승리제의 모습이 잡념의 모습에 떨어지지 않으니 재행의 공통된 모습을 승리제의 모습이라 이름한다. 자, 그래 여기 이제 재행의 공통된 모습을 승리제의 모습이라고 이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재행의 공통된 모습이 뭐냐 하면은 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승리제의 그 모습이죠. 그래 이 공통된 모습을 갖고 결론적으로 이 그 잡념의 모습하고 그러니까 승리제의 모습하고 잡념의 모습이라는 게 전혀 다름이 없고 같다 하면은 틀린 것이다. 1항 가닥으로 109페이지 1항 가닥으로 승리의 모습이 재행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없다는 것도 도리에 맞지 않고 승리제의 모습이 재행의 모습과 한결같이 다른 모습이라 해도 도리에 맞지 않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같다고 해도 틀렸고 다르다고 해도 틀렸다. 같다고 한다면은 승리제가 번뇌에 물이 들 것이고 그렇지만 승리제라는 진리는 번뇌가 없기 때문에 물들 일 없다는 거죠. 같다면은 틀렸다는 거죠. 그게요. 예. 그러니까 재행의 공이나 승리제의 공이나 그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는 이제 공통된 모습으로 같은데 네. 그렇게 안 보고 재행의 입장에서 승리제와 똑같다면은 바로 재행은 잡념에 물들 수 있기 때문에 승리제도 같이 물들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렇다면은 같다고 하면 틀린 것이다. 다른 것이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다른 것이라 하자면은 그것도 틀렸다. 재행에도 공이 예. 승리제의 이 공의 모습을 봤을 때 재행은 그것은 못 벗어나기 때문에 승리제와 재행은 다르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결국 하는 말은 같다고 해도 틀렸고 다르다 해도 틀렸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건 그런데요. 그게 공은 뭐 어떤 공이든지 해도 공이다. 그 자체는 공이다. 그 말. 예, 공의 입장에는 승리제에서 봤을 때 공의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재행도 공이 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리제와 재행은 같다. 공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죠. 그럼 이것을 저 다시 정리를 하죠.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니까 막 헷갈리니까. 자, 텅 빈 공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승리제와 재행은 이게 같은 동일한 겁니다. 공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잡념, 번뇌 입장에서는 어떠냐? 번뇌 입장에서는 승리제와 재행을 논하면은 이 둘은 동일하지 않다. 같지 않다는 얘기죠. 얘기하자면. 그럼 맞죠? 공의 입장은 같지만은 잡념 입장이 같지 않다. 이렇게 달리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잡념을 가지고 이게 같지 않는 것을 같다 하면은 틀렸고, 그죠? 공의 입장에서 이걸 다르다 하면은 이 다르다 하는 것도 틀렸다 이거죠. 그래서 같다 해도 틀렸고 다르다 해도 틀렸다 이런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공을 요걸 뭐라 하는가 하면은 여기서는 공상이라 그래요. 공상. 함께하는 모습이 공이. 번뇌는 함께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네. 서로 이렇게 호환이 안 되는 겁니다. 컴퓨터로 치면은 잡념으로
잡념이라 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예? 재행과 성의제를 얘기한다면은 이 소프트웨어가 서로가 이게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재행이라 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잡념과 소프트웨어하고 서로가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공이라 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보면은 재행과 성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겠습니까? 굉장히 명령. 이리 어려운 걸 많아 논하려고 하는가 몰라.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걸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날 거예요.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그렇죠? 현재 이 순간만 있는데 현재 이 순간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볼 때 여러분들이 화가 났다면은 그 화난 것이 여러분 삶의 전부입니까? 부분입니까? 부분이에요? 현재 이 순간만 있다면 지금 내 화가 난다면 내 삶의 전부예요. 화나는 게. 그러면은 화를 말어 다르게 하면은 내가 무엇을 뭐 해야 됐다는 이 생각이 딱 일어났다면은 그 생각이 삶의 전부일까요? 부분일까요? 그 생각이. 삶의 전부예요. 지나간 과거는 돌아오지 않아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 없기 때문에 현재 한 생각 일으키는 게 내 삶의 전부라면은 이 생각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 그 생각이 바르지 못하다면은 그냥 인생 그냥 죽 쓰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그럼 이 생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혜라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옳고 그름을 딱 이렇게 진리를 가려가지고 잘못된 견해를 버리고 바른 견해를 딱 세우는 데 있는 거죠. 바른 견해가 지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런 말도 못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지. 안 그래요? 자, 또 봅시다. 만약 이 가운데서 성의제의 모습이 재행의 모습과 전혀 다름이 없다거나 혹은 성의제의 모습이 재행의 모습과 한결같이 다르다라고 이와 같이 말한다면 이 도리를 말미암아 모두 이치와 같이 행하지 못하고 또 바른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치라 하는 말을 나오잖아요.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킨 게 이치 맞다면 삶이 좋고 이치가 맞으면 이 삶은 멍뚱 들어가는 거죠.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해볼까요? 이치에 어떤 게 안 맞는가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치에 안 맞는 것에 대한 얘기 하자면요. 사람들은요, 어떤 걸 좋아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 이런 걸 좋아해요. 수다를 떨면서 이리 엮고 저리 엮어가지고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그렇거든요. 앉아면 수다를 떨면은 뭐 아무 개지면 없고 누구 어떠고 또 막 엮어가지고 한잔 연결 다 지어가지고 결론적으로 뭘 하나 탁 내고 그 놈이 나쁜 놈이라든지 그 놈이 좋은 놈이라든지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저를 엮는 줄 알아요? 잘 모르시죠? 왜 이게 신경망으로 해요, 신경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서로 신경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을 짓고 있는 신경세포에는 축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축색에는 수상 돌기가 있고 그 끝에는 뭔가 시냅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되면서 정보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세포사의 시냅스가 활발히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부 신경망이 전부 이제 착착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생각하더라도 이것같이 그 엮는 거야. 신경망같이 똑같아요. 그런데 내용은 나타나는 이 말하는 거라든 심리현상을 이리저리 엮는 것, 신경망하고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내 잘났고 니 못났고 이렇게 하는 거야.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내다, 내니까 너다. 이런 나누는 거예요. 그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연기 속에 살면서도 마음 쓰는 거는 완전히 연기 위배되는 삶은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시냅스의 운동에 의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난다고 뇌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막 생각이 일어나는 거는 세포의 운동성이 일어나는데 세포의 운동성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하면 엮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리 엮고 저리 엮고 그치만 이치에 맞거든요. 엮는 거는. 그런데 그 내용은 이치에 안 맞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야 막 그 속에 가슴 아래하고 막 아파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우리 마음 자체가 사실은 마음이라고 하는 관계성이거든요. 찻잔을 보고 이것이 찻잔이다 하고 인식을 일으키는 건 찻잔과 나의 관계성을 얘기해요. 관계성이 뭔가 하면 알무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부 다. 여러분과 저 전부 다 알무. 이 세계도 전부 알무로 이루어져 알미 마음이에요. 그래 마음이 뭔가 연기하는 거죠. 마음이 연기하는데 이 마음을 일으키는 내 세포도 좀 연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연기하고 있는 그 마음 안을 들다 보면은 전부 다 선을 꺼요. 내 많이 가져야 되고 니 저게 가지고 난 잘나야 되고 니 못나야 되고 이런 속으로 살아가니까 나타나는 연기 이치인데 마음 쓰는 거는 연기 이치하고 전부 어긋나니까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많이 가지려는데 못 가지게 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옆집 아줌마 번에 훨씬 자기 못났거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형수술 해야지. 이런 식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자면은 이치에 맞나 안 맞나 하는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의제 재행을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인데 이 공의 다른 이름은 뭔가 하면 연기예요. 연기. 그런데 이게 잡념은 이게 연기 이치에 안 맞는 거라고요. 안 맞기 때문에 잡념 번뇌를 갖고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진리의 세계가 같다 얘기하면 틀린 거다. 공의 입장에서 연기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우리 살고 있는 세계와 성의제와 같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그럼 그 이치 맞고 깨달음이 온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 이야기한 걸 잘 기억하십시오. 삼란만상 우주도 중중무진법계라 그러죠. 연기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키보드만 탁 치면 지구 저편에 있는 정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입력해가 탁 치면은 그 정보가 전 세계에 다 퍼져가 나갑니다. 그게 뭡니까? 인터넷망이에요. 삼란만상 우주를 중중무진법계를 다른 말은 인드라망이라 그래요. 그물망자예요. 인터넷망, 망도 그물망자예요. 근데 이 내 세포도 세포망, 그물망자예요. 근데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마음의 투영이라 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뭐냐니까 마음이 바로 그물망이에요. 찻잔은 마음이 없고 내가 마음이 있다. 틀린 겁니다. 찻잔과 나의 관계가 마음이고 저 건물과 나의 관계가 마음이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마음이고 그런 거예요. 건물망이에요. 그 다른 말로 하면 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성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지.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너무 어려워가 너무 져버립니까? 번뇌 이야기 하시죠. 네. 번뇌를 자사이라 이야기했는데요. 네. 공을 공사에 그거 좀 어떻게 써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잡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 물들어는 이 번뇌라고 하는 거는
서로 통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희제는 잡념이 없는데 재행은 잡념이 있거든요. 그럼 서로 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잡념은 자체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재행도 본질이 공이고 승희제도 공이기 때문에 서로 통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모습을 공상이라는 거죠.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자체 모습, 자상이라고 합니다. 그건 진리고 이건 비진리라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는 거죠. 잡념의 입장에서 승희제를 같다, 틀리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의 입장, 승희제 입장에서 봤을 때 재행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런 거는 바로 잡념의 시각에서 봤느냐, 공상이 공의 시각에서 봤느냐 이런 차이점입니다. 그 표현이 잘 이해가 되는 어떤 거예요? 원래는 이 공상이라고 하는 거하고 자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대상이거든요. 간절 대상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자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만이 아는 걸 자상이라고 그래요. 공상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걸 공상이라고 그래요. 얘기하면. 이게 인식론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차를 딱 마시면 차 맛은 자기만 알거든요. 그러면 자상이에요. 그런데, 차 맛이 짜다! 이렇게 딱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도 다 알아버려요. 그러면 이 차 맛은 공상이 돼버려요. 언어를 써버리면은. 그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자상, 공상이라고 하는 인식론적으로 글을 쓰는데, 여기서 공상, 자상 쓰는 거는 인식론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공통적인 공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이를 서로 통한다는 거죠. 잡념은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 자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쓰고 있다. 그럼 번뇌는 누구한테 통하지만 누구한테는 안 통하는 경우가 있죠.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가 보십시오. 어른애가 가게에 갔더니만 자기 뭐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 거예요. 물건이 있어가지고 이게 돈이 필요하니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돈 달라고 얘기해. 나 지금 물건 사야 달라 이러면 아버지 이런 짓에 딱 거절해버리죠. 얘기하자면. 그럼 어머니한테 가니까 어머니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돈 달라고 했을 때 그 사고 싶은 번뇌가 아버지한테는 안 통하지만 어머니한테는 통하죠. 통하고 안 통한다 하는 거는 자상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공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얘기하는. 제가 물건 꼭 사고 싶은데 이거는 사지 않으면 안 될 물건이라. 자, 욕심에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얘기해도 그리고 사야지. 어머니한테 얘기도 사야지 그래. 주는 거예요. 그건 공상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두 분에게 다 통하고 통하면 공상이고 한 분에게는 하나는 안 통한다면 서로 안 통한다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서 이거는 공상, 자상이 되는 거죠. 그때는. 스스로의 모습이 자체 모습이잖아요. 이건 함께 모습이잖아요. 이건 함께 하지 않는 모습이죠. 자상. 결국 불균형의 언밸런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밸런스를 얘기하죠. 서로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승희제를 아버지라고 재행을 어머니로 하면 서로 통해야 되는데 안 통한다 이거죠. 잡념으로는 안 통하니까 이 잡념 자상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공이라고 하는 거는 승희제가 또 본질이 공이고 재행도 본질이 공이기 때문에 서로 통한다 이거죠. 통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모습이에요. 공. 그래 공의 입장에서는 동일하지만은 번뇌 입장에서는 이건 동일한 건 아니다. 왜? 승희제는 번뇌가 없는 거고 재행은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 통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제일 좋은 방법은요. 자상, 공상을 버리버리면 돼요. 버리버리고 이해하면 됩니다.